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들께 티처 메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선생님께서 만드신 학습지 이제는 티처 메이드를 통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시다가 불판 바꾸고 싶을 때 있으시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 누굴 부르나요? 바로 이모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모님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학습의 판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평가가 가능했다고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티처 메이드를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셨던 학습지를요, 티처 메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브 워크시트와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티처 메이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명령어가 필요 없이 문항이 제작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문항별로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능 업데이트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워크시트에서 구현 가능한 부분을 모두 지원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10월 현재 그리고 11월, 12월까지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요, 선생님들께서 문항별로 어떤 명령어를 적용할지 알고만 계시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워크시트는 선생님께서 워크북 형태로 제작해서 학생에게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티처 메이드는 현재 이 워크북 형태의 모음집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처 메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메이드의 가장 강력한 강점, 바로 무료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이 많은 기능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 몇몇 기능은 현재 업데이트 중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워크시트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다 더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곧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점, 학생에게 피드백 가능하고요. 교사는 실시간으로 결과 취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SV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결과물에 선생님께서 첨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및 학급 전체 결과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동료 교사와 공유가 가능합니다. 주소만 넘겨주면 선생님들께서 카피하셔서 각 반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는 직접 문항지에 하이라이트도 혹은 텍스트 입력도 오디오나 비디오 사용해서 포맷 작성 가능한데요. 이 중에 현재 오디오, 비디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과 동시에 피드백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서로 평가지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앱을 소개할 자료를 계속 만드는 중에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지만 다 만든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선생님들 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만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중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 Sign up now 입력해 주시고요. 들어가면 레지스터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글 계정 한 번에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면 레지스터에 다음의 사항들 입력해 주시고요. 메일로 날라오는 확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My 워크시트는 이전에 작업했던 워크시트가 모두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Create 워크시트는요, 아래쪽에 Get Started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기를 할 수 있고요. My 어카운트에서는
자기 계정 관리 및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우선 JPG, PNG, GIF 혹은 PDF로 제작된 워크시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글에서 PDF로 변환하시던지 혹은 구글 문서에서 파일 다운로드 이 방식을 통해 PDF나 JPG, PNG 파일로 변환을 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Get Started를 통해서 한번 워크시트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워크시트의 제목, 그리고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워크시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JPG, PNG, GIF, PDF 혹은 docx 파일까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놓으셨다면 Create Worksheet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 업로드 방법은요. 가지고 계신 파일을 클릭하셔서 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 페이지일 경우 빨간색 테두리 선이 나타납니다. 자, 빨간색 테두리 선은 이 페이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중에 나는 특정 페이지 하나만 사용하겠다 한다면 해당 페이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빨간 선을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메뉴바와 도구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들, 이 메뉴들을 사용해서 시험지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업로드된 워크시트는 아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올라온 워크시트 위에다가 드롭다운이라든가 체크박스 이런 것들 위에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중에 인서트 메뉴가 있거든요. 자, 인서트 메뉴가 바로 선생님들이 업로드해 주신 워크시트에 레이어를 위에 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문항 유형을 시험지 위에다 덧입히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T, 텍스트 입력 혹은 이미지 입력,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덧입히는 영역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는 교사가 워크시트에 입력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문항이 제작 가능하고요. 이미 올라온, 이미 제작된 문항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덧입혀서 편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는 Change Background가 있고요. Close가 있습니다. Change Background, 이미 업로드한 워크시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 영역은 프리뷰와 줌이 있고요. 자, 줌은 말 그대로 확대해서 혹은 축소해서 보는 영역이 되겠고, 프리뷰는 다음과 같이 이미 업로드된 워크시트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 입장에서 정답도 확인하고요. 문항 점검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에디트에서는요, undo, redo, duplicat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duplicate는 개체 복사입니다. 개체 복사.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할 때 duplicat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체 삭제는 여기 delete가 있고요. 백스페이스는 개체가 삭제가 되지 않고 딜리트 키만 삭제가 됩니다. 자, 포맷은 디폴트 보더 그리고 업데이트 all 보더라고 되어 있어서 개체의 테두리, 외곽선 색깔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처럼 지금 점선으로 아무 색깔이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면 개체의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답을 입력할 공간 혹은 텍스트를 입력할 공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서트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구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구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링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항의 점수를 1점으로 세팅하겠다 혹은 10점으로 세팅하겠다. 기본적인 점수 세팅이 있고요. 또 다시 기본적인 점수 세팅 말고 전체 점수를 변형해서 모두 세팅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일일이 문항별로 점수를 또 따로 편집하면서 변형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헬프 코너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도구들을 동영상과 글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능을 다 현재 글과 동영상으로 제공하지는 않고요. 동영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중이니까요. 지금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툴바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short answer 부분이고요. 문항으로 치면은 다음과 같이 단답형 입력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입력에 선생님들이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답 후보군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일이 미리 사전에 입력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에디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점수 설정을 여기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정답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요, 영어일 때 대문자 소문자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다운 방식이고요. 객관식 자체에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방식으로 해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롭다운 방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점수 설정 가능합니다. 점수는 점수가 아예 없는 것에서부터 10점까지 배점하실 수 있고요. 자, 쭉 리스트를 입력해 주신 후에 정답으로 체크할 것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는 숫자로 지금 돼 있지만 여기 일일이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다 한다면 이 순서도 제각각 서로 다르게 셔플 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앤서 이 개방형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입력할 공간에 이 기호가 나타나면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넓게 공간이 나타나고 여기에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편집이 따로 없고요. 이 내용을 주관식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교사가 나중에 피드백 할 때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점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 하실 때 정답을 확인하시고 교사가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칭 부분이고요. 자, 매칭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요게 1번과 가, 2번과 나가 짝꿍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당 영역, 연결할 영역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짝꿍인 것을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서로 파란 선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매칭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편집하다가 잘못 연결했어. 이 매칭을 해제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해 주시고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서로 짝꿍으로 연결됐던 것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매칭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 매칭도 이렇게 점수 설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마우스라든가 손을 위치시키면 연필 모양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이 나타나면 쭉 연결해서 바로 매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매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true, false. 자,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자, yes, no라든지 tf, yn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형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쭉 설정을 해주시고요. 정답으로 인정할 것만 클릭해 주시면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학생들이 true, false, tf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중에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자, true는 참, false는 거짓 요 정도 넣어주시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점수 설정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multiple choice는 한 개는 없고요. 2개 이상에서 8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세로 방향으로 나왔지만 가로 방향도 가능하고요. 그냥 클릭해서 마우스 위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많이 나와도 한 개만 체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점수 설정 역시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선택 개수 조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1개에서부터 8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방향 어느 것이든 상관없고요. 여러 개의 체크가 가능하니까 2개, 3개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확인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게 하나씩 낱개로 체크박스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를 체크하면 여기는 정답이 인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정답 인정이 안 돼야 되니까 이 나머지 2개는 점수를 넣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에디 체크박스 나왔고요. 점수 설정 이렇게 있고요. 또 넘버 오브 체크박스 해서 1개부터 8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핫스팟은요, 어떤 특정 지역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예가 없어서 지금 이 티처 메이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동물의 한 사리 중에 나비의 그 과정이 나왔거든요. 나비가 이렇게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특정 영역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핫스팟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점수 설정은 해당 영역을 선택할지 말지로 결정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룹을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칭할 때도 Shift 키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 그룹화하는 것을 해제할 때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그룹 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학 기호 가능한데요. 넘버, 프랙션, 믹스드 넘버까지만 사용하면 초등학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알제브라 익스프레션은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직 업데이트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넘버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자, 숫자에 대한 그 점수 설정 가능하고요. 자, 정답 인정. 여기에 정답 인정 가능한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숫자 표현 형식을 여기에서 체크하셔가지고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분수 표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정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분수일 때 이런 표현 가능하잖아요. 믹스드 넘버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나온 기능은 교사가 추가로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이고요. 텍스트 입력할 때는 이런 편집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전달할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고 세이브 체인지 하시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 넣을 공간이 설정이 되고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자, 그런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고요. 애드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림 파일을 저장해 놓고 있으시다가 그걸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 블락이나 이레이저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개체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을 가려서 막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항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 컬러 블럭으로 이렇게 영역을 설치하면 하얀색으로 지금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가 제작이 완료되었다 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워크시트의 세부 설정, 액션을 통해서 설정을 가능하고요. 프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부여하겠다 한다면 Create an Assignment 누르면 과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액션에 대한 메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고요. Edit Content는 워크시트 수정, 편집입니다. 자, Edit Properties는 워크시트의 제목과 설명을 편집하는 거고요. 자, Sharing은 동료 교사와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자, Assign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미 과제가 부여됐다면 에디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안 한다면 과제 부여 사전에 수정을 하시고요. 혹은 과제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워크시트를 복사한 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피 상태에서는 액션을 눌러서 에디트 컨텐트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dit Properties를 만약에 눌러서 제목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목과 설명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쉐어 기능은요. 쉐어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ena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고요. 이 주소를 동료 교사와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료 교사는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렇게 make a copy라는 버튼이 나타나고요. 보시면 이 기존의 문제에 대한 이 내용들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사본으로 만든 걸 가지고 똑같은 시험지를 동학년에 여러 반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assignment 하면 다른 반에서 바로 과제 부여가 되겠죠. 자, 어사인의 세부 설정입니다. 과제를 이제 만들 때 세부 설정을 한번 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세부 설정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로그인할 때 아이디 혹은 네임을 어떻게 입력할지. 자, 그리고 학생들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도록 할지.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보는 시험지상에 도구바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세 가지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교사가 미리 이름이나 아이디를 입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입력하실 때는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입력할 때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한 칸 띄고 넣거나 뭐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달이 다 정확히 돼서 아이들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이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니라면 바로 이전에 이 내용 있죠? 구글 어카운트가 없으면 그냥 이 네임이나 아이디를 가지고 체크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점수가 나타나지는 방법인데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적절한 거, 점수만 보여줄지, 점수와 학생 입력한 답 보여주기, 또는 점수와 정답 보여주기.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있는데 획득한 점수만 나올지, 점수와 총점이 같이 나올지, 그리고 비율이 함께 나올지, 마지막 비율만 나올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바는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시험지상의 텍스트 도구하고 드로잉 도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데 텍스트 도구는 요거고요. 드로잉 도구는 요겁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숨길지, 두 개 다 숨길지, 뭐 텍스트만 보이게 할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사인을 하면 자,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주소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수업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동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과제가 첨부된 것이 다음과 같이 수업 스트림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학생 역할로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주소로 학생처럼 접속을 해봤습니다.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자, 네임과 아이디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렇게 붙여서 넣으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자, 설정상에 제가 텍스트하고 드로잉 도구를 그냥 다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드로잉 도구를 숨기겠다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학생들이 여기서 제출 버튼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 제출 버튼 I'm done 이라는 부분이라는 거 꼭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출하고 났더니 다음과 같이 오답 처리된 것들, 그리고 여기 스코어에 저는 퍼센테이지로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실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자, 그럼 점수가 나오고요. 여기 returned가 됐다는 얘기는 교사가 한번 점검해서 피드백을 입력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환이라는 뜻이고요. 학생한테 돌아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출 일시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자, 점수, 반환 여부 상태, 제출 일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드백은요, 학생들의 점수를 클릭하면 피드백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waiting to finish라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접속했으나 아직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I'm done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제출 버튼이 I'm done 이라는 거라 이것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이 결과를 CSV 파일로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장할 공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 그리고 점수 모두 다 맞으면 이렇게 최종 점수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교사가 확인 후 인정한 추가 점수예요. 예를 들면 오픈 앤서 같은 거 있죠? 주관식 입력. 그런 경우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추가 점수 인정 가능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고요. 제출 일시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동일 워크시트를 중복해서 과제 부여가 가능한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 각 부과된 과제별로 CSV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입력하실 때는 점수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코멘트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고 반환한다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문항별 피드백 입력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문제 혹은 맞은 문제에 대해서 번호 입력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반환을 하기 전에 이런 경우 5번 문제 보세요. 여기에 1번, 여기에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이 친구가 여기 1번, 4번 한꺼번에 입력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이거 다 맞은 거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여기에다가 점수 인정한다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4점을 여기에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토탈 20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점수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방형 서술식 문항의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뭐 객관식 같은 경우 선생님이 편집하시다가 이런 경우 이제 미스가 나는 거죠. 아이들은 여기에만 다 입력한 거. 이런 경우도 점수 인정 가능하게 되겠죠. 자, 학생들은 이제 피드백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접속했던 링크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네임과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입력한 코멘트를 마우스만 살짝 올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 사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물론 뭐 오랫동안 사용한 건 아니지만 몇 번 사용해 보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4학년 전체 저희 학교는 총 9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46명만 지금 혹은 43명만 제대로 제출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몰라 이거 보시죠? 자, 그럼 뭐 객관식에 다 1번으로 넣었어요. 이 친구 왜 그럴까요? 지금 시험 대충 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기억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 친구 1번으로만 그냥 했어요. 그냥 찍은 겁니다. 저 이럴 경우 문제 있어요. 과제형으로 제시된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제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딜리트 서브미션 누르셔가지고 삭제를 해버리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다시 제출하거라. 이 친구 다시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리오픈 리셋은요 이미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리오픈 리셋은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딜리트는 자, 이런 경우 딜리트 해버리시고 해당 학생한테 다시 제출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제출이 된 경우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 아이디나 네임을 설정하실 때 반 번호는 꼭 앞부분에 붙이고 뒤에만 조금 아이들별로 개별로 다르게 이제 만들어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도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에 시험지 링크를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도 학생 개별 반 번호 그리고 뒷번호는 서로 모르니까 각각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좋은 거는 쌍방향 온라인 교육 중에 실시하면 제출률이 높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티처메이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제 문항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둘째 이모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맞게 판 바꿔주실 준비 됐나요? 자, 티처메이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